서두, 호기심 자극 플러스 경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어쩌면 매일 웃으며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차가운 눈빛, 위압적인 목소리, 노골적인 폭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삶을 가장 깊고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얼굴, 익숙한 미소, 안심하게 만드는 말투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칼을 든 도둑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대낮, 가족 식사 자리, 주말 카페 모임, 혹은 친근한 대화 속에 있습니다. 큰 소리도, 위협도 없습니다. 대신 은근한 칭찬, 적절한 타이밍의 관심, 무해해 보이는 속삭임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당신이 스스로 방어막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길에서 스친 낯선 사람일까요? 아니면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일까요? 뉴스 속의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일까요? 현실 속 악마가 무서운 이유는 외모나 표정이 아니라 좋은 사람인 척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정신은 지치고, 신뢰는 산산조각 난 뒤입니다. 심리학 및 범죄학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재정적, 정서적 불평판 손실의 7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오랜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 배우자라는 이유로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이들의 위험성은 침투에 있습니다. 빠르고 큰 피해가 아니라 아주 서서히, 티 나지 않게 당신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을 빌리거나 사소한 부탁을 하거나 동정을 유발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결정을 그들의 승인 없이 못하게 되고 거절하면 죄책감이 들며 주기만 하고 거의 받지 못하며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자신감과 독립심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낯선 사람이 칼을 들이대면 본능적으로 도망가지만 20년 된 친구가 요구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깊숙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가짜 정부 지원금 단톡방 사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지인,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해 재산을 가져가는 가족, 평판을 무너뜨리는 직장 동료. 모두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인간 본능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믿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우리를 완벽한 먹잇감으로 만듭니다. 오늘 저는 악마보다 더 무서운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들은 뿔도, 꼬리도, 삼지창도 없습니다. 대신 따뜻한 악수, 진심 같은 포옹, 음악처럼 달콤한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주도권을 빼앗아 갑니다. 유형 1. 단톡방 속 사기꾼. 이들은 집 문을 두드리지도 낯선 메일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미 당신이 속한 안전하다고 믿는 단톡방에 있습니다. 친구 모임, 이웃 모임, 지역 정보방. 그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늘만 가능한 투자를 꺼내고 모두가 참여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당신은 FOMO, 놓칠 두려움에 휩싸여 돈을 잃습니다. 유형 2. 너를 위해서라는 조종자. 난 내가 잘되길 바라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선택권을 서서히 빼앗습니다. 거부하면 후회할 거야 라는 압박이 은근히 따라옵니다. 유형 3. 호의를 당연시하는 사람. 작은 부탁에서 시작합니다. 한 번은 밥값, 한 번은 물건. 별일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고정 후원자가 됩니다. 유형 4. 불행을 무기 삼는 사람. 늘 힘들고, 늘 불행하며, 늘 당신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처음엔 안쓰럽지만 나중엔 감정이 고갈되고 삶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유형 5. 관계를 무기화하는 사람. 가족, 연인, 상사.
내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며 당신을 묶어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다음 단계에서 저는 각 유형의 실제 사례, 그들이 쓰는 심리전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엔 그런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그들 중 한 명이 당신을 향해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악마보다 더 무서운 5가지 유형의 사람. 단체 채팅방 속 사기꾼.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최소 몇 개 이상의 단체 채팅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 모임, 학부모 모임, 고향 친구 모임, 또는 취미 동호회 등 다양하죠. 이런 채팅방은 일상 속의 작은 광장처럼 기능합니다. 날씨 소식, 생활 공지, 동사무소 알림, 근처 마트 세일 정보 등 온갖 정보가 오가며 사람들은 서로의 생활을 공유합니다. 주인공 역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 카톡방에 속해 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것은 친숙한 이야기들입니다. 직접 담근 김치 사진, 근처 공원 벚꽃이 활짝 핀 영상, 동사무소에서 보내온 모기 방역 안내, 큰 비 예보 같은 날씨 알림, 혹은 생활 꿀팁처럼 냉장고 냄새 없애는 방법, 가성비 좋은 맛집 추천 등이죠. 이 채팅방에는 특히 눈에 띄는 몇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용한 정보를 자주 올리고 질문이 올라오면 바로 답해주며 친절한 말투와 신뢰감을 주는 태도로 점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중년 남성은 늘 빠르게 반응하고 관련 이미지를 곁들여 정보를 공유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대화가 오가던 중 그 믿을 만한 남성이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새로운 긴급지원금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신청만 하면 당일 바로 입금됩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함께 첨부된 링크는 한국 정부 공식 사이트 gov.kr 나 대한은행 홈페이지와 거의 똑같아 보였습니다. 로고, 색상, 메뉴 배치까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겉보기에는 전혀 의심스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도 강요가 아닌 가벼운 제안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곧 신청하려고 해요. 그 한마디로 끝. 아무도 서두르라거나 지금 당장 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방 안에서 라니어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신청했는데 바로 받았어요. 오늘만 가능하다네요. 서두르세요. 거의 마감이에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실제 은행 계좌 이체, 내락 캡처를 올렸습니다. 긴급지원금이라는 문구와 함께 돈이 입금된 화면이었죠. 이 이미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직장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카톡방을 열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미 돈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묘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쩍였습니다. 혹시 나만 놓치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늦은 건가? 다들 하는데 설마 잘못됐겠어? 이 순간 군중 심리가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의 진위 여부보다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진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은근한 권유, 계속 반복되는 성공 사례, 그리고 다들 했다는 집단의 분위기가 강력한 압박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이성은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사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감정은 반박했습니다. 설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겠어? 다 잘 됐다는데? 이제 단 한 번의 클릭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클릭 후에 벌어질 일은 상상보다 훨씬 빨리, 훨씬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영씨, 39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이다. 현재 아파트에 7년 넘게 거주하며
이웃들과 종종 엘리베이터나 놀이터, 1층 편의점에서 마주치는 사이였다. 그녀가 가입한 카카오톡 단체방 마포 에버그린 입주민 은 그런 이유로 지영 씨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방에는 80명 이상이 있었고 대부분 실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점심시간,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던 중 지영 씨는 단체방에 새 메시지가 올라온 것을 보았다. 정부에서 긴급 지원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하면 당일 바로 입금됩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8층에 사는 박 씨였다. 그는 평소에도 동사무소 공지,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복지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자주 공유해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메시지에는 정부 공식 사이트, gov.kr와 똑같이 생긴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지영 씨는 대충 읽어보고 퇴근하고 알아봐야지, 급한 건 아니야, 하고 넘어갔다. 오후 3시쯤 업무를 보던 지영 씨의 휴대폰이 란달아 진동했다. 단체방을 열어보니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다. 방금 50만 원 받았습니다. 서두르세요. 이번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거의 마감이에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이 글들은 낯선 사람만이 아니라 평소 밀가루를 빌려주던 5층 김 씨, 남편과 함께 헬스를 다니던 10층 이 씨 등 잘 아는 이웃들의 계정에서 올라왔다. 어떤 사람은 입금된 지원금 내락을 캡처해 인증 사진까지 보냈다. 순간 지영 씨 마음속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나만 안 한 건가? 이러다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그녀는 아까 봤던 메시지를 다시 찾아 링크를 눌렀다. 화면은 부드럽게 로딩되었고 정부 사이트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상단 메뉴, 보안 아이콘, 깔끔한 한글 폰트까지 완벽했다. 신청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입력란이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 OTP 인증번호. 지영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다들 했잖아. 안전할 거야. 게다가 박 씨가 보낸 거니까. 결정의 순간은 순식간에 왔다.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눌렀다. 단 5초 후 휴대폰이 알림을 울렸다. 그러나 입금 메시지가 아니라 100만 원이 출금됐다는 알림이었다. 설마 잘못 본 거겠지? 은행 앱을 열어 거래 내락을 확인한 지영 씨는 숨이 막혔다. 돈은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된 뒤 곧바로 여러 대포통장, 계좌대라으로 분산 출금된 상태였다. 그녀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해 거래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이미 자금이 우리 은행을 벗어나 여러 중간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지영 씨는 인근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젊은 경찰관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단체방 피싱이 많습니다. 실제 입주민을 사칭하거나 해킹한 계정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죠. 안타깝지만 범인을 잡아도 돈을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 씨는 충격과 수치심에 휩싸였다.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 단지 다들 한다는 말 몇 마디에 월급 한 달치를 날려버리다니.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단체방에 서둘러 벌써 받았어 라는 메시지가 계속 귀에 맴돌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을 무너뜨린 건 가짜 링크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동조 압력과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 FOMO이었다. 지영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이버 범죄 사례가 아니다. 이것은 심리적 동해라는 보이지 않는 덫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누구나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다. FOMO, 놓칠까 봐 두려움, 심리 분석. FOMO, 놓칠까 봐 두려움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기회를 자신만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생기는 심리 상태입니다. 뇌는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곧 귀중한 것을 잃을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판단이 흐려지며
결정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집니다. 한국은 공동체 문화가 강합니다. 아파트 단지, 학부모 모임, 향회, 취미 동호회 등에서 만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집니다. 특히 직접 본 적 있는 사람이 보내는 정보는 신뢰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기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압박감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할인 상품, 투자 기회, 인기 콘서트 티켓 예매까지 빠른 사람이 이득을 보고 늦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FOMO를 이용하는 방법, 사회적 증거, 방금 돈 받았다, 신청 완료했다 같은 메시지를 여러 명이 동시에 보내면 진짜처럼 보입니다. 긴급성, 오늘만 가능, 곧 마감 같은 문구로 즉각 행동하게 만듭니다. 건의 편향, 그룹 내 신뢰받는 인물이 먼저 시작하면 경계심이 확 떨어집니다. 인식 및 대처 방법,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 OTP 입력을 요구하는 링크, 즉시 경계. 동일 시간대에 여러 명이 입금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경우 조작 가능성 높음. 원래 금융과 무관한 채팅방에 갑자기 빠른 돈, 고수익 내용 등장. 대처 방법, 단체 채팅방에서 받은 링크는 보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도 절대 클릭하지 않기. 정부 공식 사이트, 거브, KR, 나 은행에 직접 연락해 정보 확인. 대화 주제가 금전, 투자, 지원금 등으로 바뀌면 과감히 채팅방 나가기. 은행의 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활성화해 수상한 거래 즉시 확인. 가장 큰 함정은 링크가 아니라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심리입니다. 놓칠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정보를 반드시 검증하세요. 요즘 시대에는 1초 빨라서 정보 잃는 것보다 1분 늦더라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조종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목걸이.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친밀한 관계가 여러 환경에서 형성됩니다. 중, 고등학교 동창, 수년간 함께 일한 직장 동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유, 학부모 모임, 교회 등에서 맺어진 인연이 그렇습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자주 만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거의 절대적인 신뢰가 쌓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봄철 딸기 한 박스나 매콤한 김치 몇 통 같은 작은 선물을 주고 아이 학교 문제나 생활 조언을 아낌없이 해줍니다. 난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야. 넌 너무 착해서 남한테 이용당하기 쉬워 같은 말을 자주 하며 든든한 편이 되어 줍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에 사는 45세 은주 씨입니다. 은주는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미영 씨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영 씨는 사교적이고 생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 씨는 은주 씨를 자주 도왔습니다. 은주 씨가 바쁠 때 연극 티켓을 대신 예매해주고 아이를 데려다주며 겨울이면 직접 담근 김치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은주 씨를 감동시켰고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미영 씨가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대형보험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이 상품 진짜 좋아. 노후에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거야. 아무나 못하는 건데 내가 얘기해 줄게. 은주 씨는 듣고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당장은 보험이 필요 없었지만 진심 어린 눈빛과 과거의 도움들이 떠올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은주 씨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폭발점이 찾아왔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표정이 변하며 말했습니다. 30년 친구인데 이렇게 나를 대하니? 그 말은 은주 씨의 가슴을 세게 죄었습니다. 그 순간 도움받았던 기억과 함께 미영 씨의 웃음과 위로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절하면 내가 너무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해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도 되나? 라는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더 이상 강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은주 씨는 스스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보험이 필요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은 흐려지고 감정적인 압박만이 남았습니다. 결국 은주 씨는 우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 순간 친구의 마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은주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제 막 감사와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점점 졸아오는 정교한 덫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한국처럼 과, 화합 유지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사회에서는 친구나 친척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쉽게 벤망덕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발을 묶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을 졸아오는 보이지 않는 목걸이를 씌워버립니다. 다음은 그들이 자주 쓰는 세 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1. 과거의 도움을 상기시키기. 상대방은 당신의 감사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예전에 베풀었던 도움을 끄집어냅니다. 예시. 내가 너 이사 도와줬던 거 기억나지? 내가 아니었으면 네 아이가 무료로 학원 못 다녔을 거야. 이런 말은 한국 사회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은혜는 갚아야 한다는 도덕 규범을 찌릅니다. 순간 과거의 도움 장면이 떠오르고 지금의 부탁이 부당하더라도 비를 진 듯한 심리로 따라 하게 됩니다. 2. 유일하게 너를 이해하는 사람인 척하기.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조종자는 자신을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포지셔닝합니다. 예시. 나만큼 너를 걱정하는 사람 없어.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지켜주겠어? 이 말은 이 사람을 잃으면 의지할 곳이 없다는 불안을 키웁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좁은 한국 도시 생활에서는 그 두려움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목걸이는 한 칸 더 졸아집니다. 3. 피해자 역할로 전환하기. 부탁을 거절당하면 조종자는 즉시 자신을 상처받은 사람으로 둔갑시키고 당신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예시. 난 내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넌 나를 실망시켰어. 이 말은 즉시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한국처럼 체면과 남의 시선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단 한 번의 실망스러운 표정이나 짧은 한마디로도 상대방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다음에는 이런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한국 문화는 조화를 중시하고 갈등을 피하려 합니다. 오래된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의 부탁을 거절하면 스스로도 마음이 불편하고 주변에서 정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조종자는 이런 사회적 규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압이나 합박이 없지만 사회적 기대와 관계의 틀을 이용해 스스로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목걸이는 당장 아프지 않지만 감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끈으로 당신을 오래도록 묶어둡니다. 널 위해서 라는 말이 항상 진심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보이지 않는 목걸이처럼 사용해 당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면 마치 친한 사람을 배신한 듯한 마음이 들어 점점 양보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과거의 호의를 보이지 않는 청구서처럼 꺼낸다. 그때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같은 말로 따뜻한 기억과 함께 은근한 보답 압박을 줍니다. 잘못된 결정보다 그들의 실망을 더 두려워한다. 득실보다 거절하면 상처받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감정을 달래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대화의 중심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로 흐른다. 당신을 감정적인 빚진 사람 이치에 세웁니다. 직접적인 부탁 대신 유도한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단순한 부탁을 넘어 감정 통제 구조가 됩니다. 결국 아니오를 말하는 힘을 잃고
자신의 선택권을 서서히 내어주게 됩니다. 벗어나는 방법 1. 경계선 명확히 하기 5. 초기에 규칙을 세우세요. 제안이 오면 생각해보고 내가 결정할게요 라고 말해 예의와 함께 선택권을 명확히 합니다. 2. 감정과 예물을 분리하기 5. 과거의 호의는 현재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와 복종은 다른 개념임을 기억하세요. 3. 중립적이고 일관된 답변 5. 이해는 하지만 이번에는 맞지 않아요. 처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같은 입장을 반복하면 감정 압박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4. 의존도 줄이기 5. 정보, 재정, 개인적 결정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잡으세요. 독립성이 강해질수록 약점을 잡히기 어렵습니다. 5. 필요하면 안전한 거리 두기 5. 연락 빈도를 줄이거나 영향을 쉽게 받는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세요.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판단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마무리 메시지. 그들은 당신의 손을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만 묶으면 당신이 스스로 문을 열어 그들을 들이게 됩니다. 호의를 이용하는 사람, 티끌 모아 태산, 그러나 그것은 손실. 한국에서 인간관계는 보통 아주 평범한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아파트 단지 이웃,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 같은 교회 신자, 혹은 동호회, 취미 모임, 회원 등 한국 문화에서는 작은 일을 서로 도와주는 것이 자랑스럽고 최소한의 예의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부탁들이 전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들 뿐입니다. 생활용품을 잠시 빌리거나 지갑을 두고 와서 점심을 대신 계산해 달라고 하거나 마트 할인카드를 잠깐 빌려 쓰거나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정도죠. 이런 일들은 큰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으니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작은 부탁이 반복되고 보답이 없다면 어느 순간 호의가 습관적인 일용으로 변합니다. 등장인물, 민석, 38세. 서울 마포구의 대형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직장인. 민석에게는 진호라는 예전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일하다가 진호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둘은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부담 없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진호가 점심을 먹자며 연락을 했습니다. 식사 도중 진호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지갑을 두고 왔네. 내가 좀 계산해줘. 오후에 바로 이체할게. 민석은 별 생각 없이 웃으며 계산을 대신했습니다. 2만 원 정도는 큰 돈도 아니었고 곧 돌려받을 거라 믿었죠. 그러나 그날 이후 진호는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민석도 굳이 말하기가 민망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몇 주 후 진호는 전동 드릴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책장을 고친다며 잠깐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했죠. 그 다음엔 삼각대, 그 다음엔 KTX 기차표 예매까지 부탁했습니다. 각각은 사소한 부탁이었고 진호는 늘 다음에 내가 살게 또는 별표 내일 돌려줄게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말 가계부를 정리하던 민석은 놀랐습니다. 이번 달에만 진호 점심값을 4번 대신 냈고 빌려준 2가지 물건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액과 물건 가치를 합치면 거의 2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건 바로 별표 오래 새는 물이 결국 둑을 무너뜨린다. 별표는 이미지였습니다. 당장 큰 손해는 아니지만 조금씩이 쌓아 꽤 큰 손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카카오톡에 진호 이름이 뜰 때마다 기분이 무겁고 불편해진 자신을 발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체 관계와 정의라는 가치가 매우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바로 이 기반을 일부 사람들은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그들은 절대 처음부터 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아주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당신이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듭니다.
다음은 자주 쓰이는 4가지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첫 시작은 단순하고 해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펜이나 충전기를 잠시 빌리는 부탁. 펜, 충전기, 좀 잠깐 빌려줄 수 있어? 혹은 오늘 점심값을 대신 계산해 달라는 부탁. 오늘은 내가 좀 계산해줘, 내일 바로 보낼게. 이런 부탁은 시간이나 돈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래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준점이 됩니다. 몇 번 받아주다 보면 그 이후 거절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한국에서 정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오랜 신뢰와 예의를 포함합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은 이를 잘 알기에 지나치게 가까운 척하며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익숙한 멘트들.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 우리가 알게 된 지가 몇 년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겉으로는 따뜻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감정의 장벽입니다. 거절하면 그동안 쌓아온 관계를 깬 것 같은 죄책감이 들게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안 갚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만약 당신이 상기시키면 재치 있게 화제를 돌리거나 핑계를 댑니다. 아, 오늘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바빴어. 아이고 깜빡했네. 내일 꼭 보낼게. 이런 미루기가 반복되면 결국 당신은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하게 되고 그들은 당신은 안 받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교회, 같은 동창 모임이라면 거절이 훨씬 어렵습니다. 거절 한 번으로도 시선, 뒷말, 혹은 공동체 내에서의 체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모임에서 드릴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이런 소문이 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소심하고 드릴 하나도 안 빌려준다더라. 이런 환경에서는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도와주게 되고 그 순간 무조건 주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들입니다. 몇만 원, 잘 안 쓰는 물건 한두 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물방울들이 쌓입니다. 몇 달 후, 당신은 돈뿐만 아니라 관계 속의 존중까지 잃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 기준을 바꿔 놓았습니다. 당신은 주는 사람, 그들은 받는 사람이 되었고, 만약 주기를 멈추면 당신은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심지어 은혜를 모른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써주는 돈이 몇천 원, 점심 한 끼, 안 쓰는 물건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니야. 굳이 따질 필요 없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하지만 그것이 한 달, 1년 단위로 쌓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기록해보면 새 휴대폰 한 대, 여행 경비, 심지어 몇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불편함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봐 또는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때마다 삼킨 불만은 마음속에 쌓아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입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못 받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사람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좋은 사람조차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되고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계심부터 앞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진심 어린 인간관계가 싹트기 어려워집니다. 돈이나 물건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세요. 5만 원 빌려줬으니 15일까지 꼭 돌려줘. 이렇게 하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전자기기는 빌려주지 않아. 점심값은 항상 엠빵에. 명확한 원칙은 나중에 불편한 부탁을 줄여줍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려워. 불필요한 설명 없이 간단하게 말하면 협상 여지를 주지 않고 존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빌림 미반원, 재료청이 계속되는 사람이라면 접촉 빈도를 줄이세요. 거리를 두면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내 에너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점심 한 끼, 물건 하나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1년 후 돌아보니 나는 주기만 했고 받은 건 없었다. 핵심 메시지. 가장 큰 손실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존중이다. 고통을 무기로 삼는 사람,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자. 한국 사회에서는 오래된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집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친구, 교회 모임에서 알게 된 자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아파트 단지 이웃, 혹은 오래 근무한 직장 동료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가까운 관계는 종종 개인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며 특히 한쪽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눌 때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41세 초등학교 교사 수지는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희숙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 희숙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눌수록 희숙은 남편과의 소원한 관계, 말을 듣지 않는 자녀, 잘 풀리지 않는 가게 일 등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불행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소연일 거라 생각하고 귀 기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대화의 중심이 희숙이 얼마나 힘든가로 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힘든 건 희숙이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에 반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아들이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기쁜 마음으로 얘기했을 때 희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으시겠어. 저는 그런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한마디는 수진의 기쁨을 한순간에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은 좋은 일을 공유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또한 희숙과의 전화나 만남은 몇 시간씩 이어지며 주제는 대부분 그녀의 불행 목록이었습니다. 수진이 해결책을 제시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거 해봤는데 전혀 효과 없었어.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수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화를 마치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듯 무기력해지고 다른 일을 할 의욕조차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수진이 희숙의 전화를 보고도 받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전화를 받으면 몇 시간 동안 또다시 불평과 하소연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받으면 또 한참 얘기해야 할 텐데 힘들어. 수지는 이 관계가 자신의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음을 점점 소모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대로 두면 더 지쳐버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관심, 경청,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욕구가 정상 범위를 넘어 이존 수준에 이르고 마치 끝없는 중독처럼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어려움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주목의 중심에 있을 때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듣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별표 고통받을 때만 관심을 받는다. 별표는 인식이 굳어집니다. 하루라도 누군가 안부를 묻지 않으면 공허하고 버림받은 기분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모임에서 특정 구성원이 늘 병원 이야기, 직장 스트레스, 가족 불화를 꺼냅니다. 모두가 지쳐서 대화를 줄이면 그는 다시 화제를 꺼내 주목을 끌어옵니다. 예전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거나 사소한 일을 크게 부풀립니다. 어려움이 사라지면 관심도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끝났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일이 생겼어. 한국처럼 아파트 단지나 교회처럼 공동체 결속이 강한 환경에서는 새로운 불행 이야기를 꺼내면 늘 누군가 들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들은 더 불행한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자신 쪽으로 돌립니다. 악이라기보다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1. 당신. 우리 아이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들. 좋으시겠네요. 우리 아이는 시험에 떨어졌는데. 결국 당신의 기쁨은 묻히고 대화 주제는 다시 그들의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조언이나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즉시 반박합니다. 그건 해봤는데 소용없었어. 내 경우는 달라서 그렇게는 안 돼.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며 관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과 이론은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거절하면 무정하거나 차가운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심 중독자들은 행동을 유지하기 좋은 환경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반복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를 이야기한다. 관심과 위로를 받는다. 불평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 감정 경계의 인식 및 조정. 인식해야 할 신호.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다면 당신은 현재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남 후 피로감, 대화를 마친 뒤 가벼움이나 즐거움 대신 무겁고 지친 기분이 든다. 반복되는 주제, 거의 모든 대화가 그들의 실패, 불행, 문제에만 집중된다. 기쁨을 나누지 않음, 당신의 성취나 좋은 소식에 거의 축하하지 않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돌림, 주제를 바꾸려 해도 금방 자신의 고통 이야기로 되돌린다. 경계 조정 방법. 대화 시간 제한하기. 대화를 시작하기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분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대화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제 전환하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때는 부드럽게 방향을 틀어주세요.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들었으니 이번엔 좀 더 즐거운 얘기를 해볼까요? 감정 중립 유지.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고 적절히 공감만 합니다. 구조자 라칼에서 벗어나는 방법. 1. 당신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5. 그들의 행복과 변화는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2. 구조자 라칼 거부하기. 5. 하소연을 들어줄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지나치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3. 자신의 정신건강 우선하기. 5.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화된다면 접촉을 줄이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합니다. 4. 균형 잡힌 관계만 유지하기. 5. 시간이든 감정이든 상호 존중이 없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좋겠네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라고 말한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 불씨를 단번에 꺼뜨린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이 주목받을 수 있는 유일한 초대장이기 때문이다. 관계로 통제하는 사람,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 한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권력 구조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역할이 흔히 보호자라는 개념과 연결되죠. 특히 전업주부나 다세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경제적, 사회적 의존이 수십 년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 의존은 처음에는 상대방의 배려와 희생으로 포장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와 통제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주인공은 인천에 사는 47세 전업주부 지혜입니다. 그는 강 씨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강 씨는 가게 재정을 전적으로 맡아 관리했습니다. 지혜는 돈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공과금, 저축, 큰 지출, 올 강 씨의 손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혜는 이것이 큰 혜택이라고 느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가족을 돌보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요. 저는 편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가 무언가를 사고 싶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려 할 때마다 강 씨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재정에 대해 뭘 알아? 그냥 내 말만 들어.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처음엔 관심과 배려처럼 들렸지만 점점 반복되는 이 말 속에는 당신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제과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웃들과 교류하고 싶었죠.
그러나 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배울 필요 없어. 집에서 나랑 아이만 잘 챙기면 돼. 밖에서 하는 건 시간 낭비야. 이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지혜가 사소한 일조차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처음엔 안전하다고 느꼈던 결혼 생활이 어느새 그녀를 올가매는 틀이 되어 있었습니다. 먹고 입는데 부족함은 없지만 모든 자유가 차단된 상태. 지혜의 머릿속에는 화려하지만 보이지 않는 철창으로 둘러싸인 황금 감옥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자주 쓰이는 수법. 한국에서는 화목 유지와 가족 우선이라는 가치관이 강해 많은 사람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통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가족 형태,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사는 구조는 특히 시골이나 전통적인 가정에서 흔하며 이런 환경은 24시간 감시와 간섭이 가능하게 만들어 통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기 쉽게 합니다. 1. 경제적 예존 강화. 가장 효과적인 통제 방법 중 하나는 재정 정권을 지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은 가계 수입 전체를 관리하며 상대방에게는 주간 또는 월간 용돈만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점점 무엇이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굳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전업주부가 생활비나 장보기 비용만 받고 부부 공동의 저축금이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구세주 이미지 심어주기. 통제자는 자주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없으면 너는 못 살아.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은 상대방이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강한 애존심을 느끼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3. 사랑과 권력을 결합. 가장 교묘한 방법은 애정과 조건을 섞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배신할 거야? 사랑과 관심이 통제의 도구로 변하고 거부하는 것은 곧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4. 다른 지원망 차단. 통제자는 상대방이 가족, 친구 등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줄이거나 끊게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만남을 금지하거나 간접적으로 상대방 주변 사람을 헐뜯어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다른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지고 통제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통제를 인식하고 끊어내기. 인식할 수 있는 신호. 작은 물건을 샀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사소한 결정조차도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스로 결정하려는 생각만 해도 죄책감이나 꾸중에 대한 두려움이 든다. 상대방은 자신이 해준 희생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마치 당신이 빚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친구나 사회적 관계망이 점점 좁아진다. 시간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개입 때문이기도 하다. 통제를 끊어내는 방법. 기록하기. 언제, 어떤 상황에서 통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며 빈도와 정도를 파악한다. 경계 설정하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2. 당신의 관심은 고맙지만 이번 일은 제가 직접 결정하고 싶어요. 외부 지원 찾기. 오랜 친구와 다시 연락하거나 모임에 가입하거나 여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율성 회복 가이드. 1. 재정적 자율성 확보. 5.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다. 5.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해 비상 자금을 마련한다. 2. 의사결정 능력 훈련. 5. 음식 메뉴 선택, 일정 조율, 작은 물건 구입처럼 간단한 결정부터 스스로 해본다. 5. 점차 더 큰 결정으로 확장한다. 3. 사회적 관계망 확장. 5. 수업, 지역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에 참여한다. 5.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꾸준히 연락한다. 4. 정신건강관리. 5. 압박이 지속되면 심리상담가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다. 그들이 말한다. 나 없으면 당신은 못 살아. 당신은 억지로 웃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믿게 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금박을 입힌 수갑일 뿐이다. 상상해 보세요. 따뜻하고 밝은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부드러운 망토를 걸쳐주고 당신을 꼭 안아줍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이 그 망토 속에는 서서히 조여오는 가느다란 쇠사슬이 숨어 있습니다. 현실 속 악마에게는 뿔도 꼬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족, 관심이라는 예투를 걸치고 미소를 지으며 당신 인생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유와 행복을 넘겨주기 전에 반드시 그들을 알아채야 합니다. 5가지 유형 앤드 핵심 메시지 요약. 단체 채팅방 사기꾼, 동조의 덫. 신뢰를 쌓고 가짜 인증을 쏟아내며 나만 안 하면 손해라는 심리를 자극합니다. 메시지, 덫은 링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심리에 있다. 널 위해서 라며 조종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목걸이. 과거의 호의를 상기시키며 당신을 심리적 채무자로 만듭니다. 메시지, 도움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면허가 아니다. 호의를 이용하는 사람, 작은 것이 쌓아 큰 손실로. 사소한 부탁이 쌓아 금전과 신뢰 모두를 소모시킵니다. 메시지, 가장 큰 손실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다. 고통을 무기로 삼는 사람,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자. 관심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피해자 역할을 유지합니다. 메시지, 본인이 변하려 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할 수 없다. 관계로 통제하는 사람, 가족이라는 감옥. 애정과 애존을 이용해 자유를 빼앗습니다. 메시지, 자유를 빼앗는 가족은 금도금 수갑일 뿐이다. 이들의 본질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려 할 때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는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거절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내 평온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내 인생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는 건 나이기에 다른 사람의 압력이 아니라 내 가치와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과거에 이용당했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의 깨달음이 바로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2가지를 해보세요. 1. 2. 그를 주변 한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그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새 장 안에 있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2. 오늘부터 지킬 경계 하나를 정하세요. 단체방 링크는 누르지 않는다 또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생각한다 처럼 간단한 것부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착한 얼굴을 한 악마에게서 멀어지고 당신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